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렉처 46. 오늘은 그레디언트를 배울 겁니다. 내가 이제 강의가 좀 진도가 느려서 미리 좀 써놨어요. 진도를 좀 빨리 하려고. 일단 그레디언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역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펀더멘탈하고 핵심적인 컨셉이에요. 오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 우리말로 기울기, 뭐 혹은 좀 더 유식한 말로 구배 이렇게 불러요. 구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레디언트인데 가장 적절한 말은 내가 볼 땐 그레디언트 같아요. 먼저 그레디언트는 벡터 오퍼레이터입니다. 이쪽에다 쓰자. 이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벡터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벡터 오퍼레이터에서 어, 벡터를 어떻게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 봐서 이게 뭔지를 이제 잘 모르죠. 그래서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뭐 어떤 양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텐서에도 스트레스의 그레디언트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벡터에도 그레디언트 당연히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공학수학에서는 일단은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만 다루도록 합시다. 일단 요거만 익숙해지면 뭐 벡터의 그레디언트나 텐서의 그레디언트도 다 쉽진 않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이 삼각형 여기 보이죠? 삼각형에다가 밑에 bar을 붙입니다. 이 bar을 붙이면 나는 항상 언제 bar을 붙이죠, 여러분들? bar는 이게 벡터란 뜻이에요. 이 오퍼레이터가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f는 스칼라 펑션인데 요 삼각형에다가 bar을 붙이면 얘는 벡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옛날에 그 타이핑 타이프라이터 뭐 여러분들은 본 적도 없겠죠. 타이프라이터 시절에는 그때도 뭐 수학 기호 이런 건 없잖아요. 그때는 이런 걸 그라드 이렇게 써가지고 그라드 F 이러면은 그레디언트 F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책을 수학책에 이제 옛날 수학책들 보면 수학이나 공학책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레디언트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그 철자가 좀 그런가? 카테시안입니다. 카테시안 그러니까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는 직교좌표계라는 건 뭐냐면 IJK가 픽스드 돼 있는 고정돼 있는 그 좌표계에서는 이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는 여기 보다시피 이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요렇게 파셜 파셜 x 파셜 파셜 y 파셜 파셜 g를 한 다음에 I, J, K가 붙어요. 그러니까 각 그 그레디언트 F라는 거는 내가 어떤 스칼라 펑션을 x, y, g 각각으로 그 편미분을 하고 그리고 그 x로 편미분한 거에는 그 x 방향의 유닛 벡터 i를 곱해주고 y로 편미분한 거에는 y 방향의 유닛 벡터 j를 곱해주고 g로 편미분한 거는 k 방향의 유닛 벡터 k를 g 방향의 유닛 벡터 k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별로 안 어렵죠. 뭐 편집만 할 줄 알고 IJK만 쓸 줄 알면은 그냥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좌표계가 고정되어 있는 IJK니까 사실 이렇죠. 사실은 좌표계가 예를 들어 실린드리컬 코디님만 해도 조금 복잡합니다. 이건 실린드리컬 그러니까 우리가 원통 좌표계 물론 나중에 적분할 때 좀 더 자세히 배울 텐데요. 좌표계에 대해서 원통 좌표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벡터가 있으면 요런 벡터가 있으면 요 벡터를 우리가 r 세타 세타 g 요렇게 세 개의 유닛 벡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세 개의 벡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 r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저 r이라는 거는 이 벡터의 xy 플레인에서의 정사형에 해당되는 요 길이가 r이고요. 세타는 x축에서의 각도고요. g는 g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레디언트가 r 방향은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썼네. 이런 이 x가 아니라 이 r이죠. 이 r 파셜 r입니다. r로 미분해 가지고 2r을 곱하고
여기 G도 똑같아요. 이 G를 왜 또 빼먹었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뭐 에러가 엄청 많네. 근데 이제 세타 방향으로 할 때는 세타는 각도잖아요. R은 랭스 스케일이고. 그러니까 각도로 그러면 이제 이게 디멘션이 안 맞아. 차원이 안 맞잖아요. 얘하고 얘가. 다 R분의 1을 곱해줘요. 물론 그 뜻은 아니고 우리가 좀 좌표가 복잡해지면은 그레디언트가 그렇게 간단하게 막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그레디언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인데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잘 한번 보세요. 그레디언트 F라는 게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잖아. 근데 얘가 뭐예요? 파샬 F 파샬 X X 방향으로의 F의 증가율이에요. 얘는 Y 방향으로의 F의 증가율. 얘는 G 방향으로의 F의 증가율. 요거 세 개가 다 그 각 방향으로의 최고 증가율이 다 나와 있어. 그럼 요거를 한꺼번에 다 만든 벡터는 뭘까요? F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증가율 벡터입니다. 이해되나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레디언트를 처음 배웠는데 그레디언트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절대로 뺄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를 모르고 살았다는 뜻은 뭐냐면 역학을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삼각형 노테이션은 앞으로 무진장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냥 좀 공기처럼 공기처럼 이 노테이션을 받아들일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의 의미의 첫 번째 거의 한 90%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그레디언트는 스칼라 펑션 필드가 있잖아. 예를 들면 온도장이라고 해봐요. F가 온도장이면 온도가 한 점에서 그레디언트가 가리키는 방향은 가장 빠르게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써먹을 때가 벌써 이것만 가지고도 써먹을 때가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힘과 포텐셜. 우리 어떤 힘들은 미안합니다. 전화가 왔는데요. 잠시만요. 네, 황렬입니다. 예예. 지금 내 동영상 찍고 있는데 빨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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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해요. 그 우리가 힘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눠요. 뭐 제일 크게 우리가 힘을 나누는 건 여러분들이 벌써 역학을 배웠으니까 컨택 폴스냐 바디 폴스냐 그걸 가지고 크게 나누고요. 또 다르게 힘을 나누는 방법은 얘가 컨저버티브 폴스냐 난 컨저버티브 폴스냐로 나눠요. 이 컨저버티브 폴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보존력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힘이 존재한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포텐셜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력 같은 게 그래. 마그네틱 폴스 이런 것들이 우리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중력 뭐 그런 힘들. 근데 탄성체에서의 그 어, 탄성체에서도 정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이게 이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접촉 힘도 정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어떤 포텐셜이 있고 그거 포텐셜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포텐셜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면 그전에는 어떻게 표현할지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요거 쓰면 돼요. 요거 얼마나 쉬워. 그죠? 요거 쓰면 왜냐하면 그레디언트가 뭐예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 그럼 마이너스가 붙으면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으로의 감소율 벡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힘과 포텐셜이 수학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의해야 돼.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쓰면.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열의 흐름도 그래요. 우리가 열의 흐름은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하이스쿨에서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전도체 안에서 열 전도도가 컨덕티비티가 A, Q라는 게 K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두 점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두 벽면 사이에 온도 차가 있고 길이가 L이면 컨덕티비티는 그 연련도동 K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된다고 배웠어요. 물론 여러분들 아마 이제 Q 나누기 A로 배웠을 거예요. Q 나누기 A가 이제 그 스몰 Q인데 히트 플럭스라고 불러요. 히트 플로우 레이트 퍼 유닛 에어리어. 단위 면적당 연료량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연료속이라고 불러요. 히트 플럭스, 우리말로 연료속. 근데 이 그 관계를 이게 원디에서는 그렇게 돼요. 이렇게 길이가 떨어진 길이가 L이고 물질의 컨덕티비티가 K고, 온도 차이가 여기가 T 레프트 여긴 T 라이트 해가지고 T 라이트에서 레프트 뺀 걸 우리가 델타 T라고 이렇게 잡으면 말 되죠. 되는데,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질이 온도장이 이렇게 보다시피 막 복잡하게 돼 있다고 치세요. 그러면 hit은 어떻게 흐를까요? 그걸 수학으로 어떻게 쓸까요? 왜냐면 1D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2D는 어떻게 쓸까? 혹은 3D는 어떻게 쓸까? 실제로 일어나는 건 바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요거의 수학적인 정의가 바로 이 우리가 2D에서 썼던 이런 것들 있잖아. 델타 P 나누기 L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레디언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레디언트 T 하면 온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온도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으로의 증가율에다가 온도의 감소율에다가 K 컨덕티비티를 곱하면 그게 바로 연료속이다 이겁니다. 얼마나 예뻐,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원디를 우리가 간단한 모델을 세우면 3차원 모델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역학 좀 복잡한 구조체에서 열전달 해석할 때 뭘 풀어야 되겠어요? 얘를 풀어야죠. 얘를.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하나 집어넣으니까 엄청나게 어려웠던 문제들이 쉬워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공질 유동이라는 건데요. Flow in a porous media라고 해요. porous media. 다공질 매질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복합재 유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일 앤 가스 익스플로레이션, 그러니까 시추 관련해서 땅속이나 바닷속에 밑에 있는 집안에는 다 포러스 소일, 응? 토양 이런 거 다 포러스 미디어거든요. 뭐 이런 데서의 유동은 기본적으로 좀 느려요. 그리고 정도가 별로 중요하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흘러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좀 보통 우리 유동하고 좀 달라서 다공질 유동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입니다. 이 1D에서는 달시스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달시스로라는 건데, 달시스로는 뭐냐면은 보다시피 내가 여기서의 평균 속도, 이 포로스 미디어에서의 평균 속도는 압력 차이, 길이가 델타 L이고 압력 차이가 델타 P면 그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점도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 K, 이때 K는 우리 퍼미어빌리티라고 불러요. 이때 K는 퍼미어빌리티, 저 컨덕티비티가 아니고요. 대문자로 보통 씁니다. 우리말로 투가요. 이건 형상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빽빽하면 투과율이 좀 낮을 거고, 좀 엉성하면 투과율이 좀 높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렇게 생긴 거를 n 디멘셔널, 예를 들어서 프레셔 필드가 이렇게 잡혀 있어. 프레셔가 이게 형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산업에 언제 쓰이나 싶겠지만 스퀴즈 캐스팅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떤 거냐면 이제 되게 알루미늄을 세라믹 입자들에다가 이제 함침을 시켜가지고 이제 세라믹 알루미늄 복합재를 만드는 거죠. 그럼 물성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만들 때 이제 세라믹 입자를 왕창 채워놓고 알루미늄을 위에서 부은 다음에 꾹 눌러요. 그때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기계 부품 형성이 되게 복잡하잖아. 그럼 그런 데다가 다시스로를 쓰고 싶어. 근데 1D 유동이 아니에요. 그때는 막 되게 복잡하게 흘러나가. 그러면 그때 사용되는 법칙은 뭐가 돼야 될까? 앞에 온도 저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요 부분을 요걸로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얘를 프레셔의 그레디언트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여기도 온도는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이 3차원 벡터를 사용하면 우리가 언제나 맞는 식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쓰는 거죠. 좌표계에 상관없이 이게 물리적인 법칙이야. 이 물리적인 법칙을 좌표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 IJK를 가지고 쓰는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고 ER, E세타, EG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일 뿐이지.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좌표계에서는 교과서를 책을 보면서 혹은 뭐 구글을 찾아가지고 이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지. 이 그레디언트가 힘은 이렇게 정의되고 연료속은 이렇게 정의되고 그 다음에 포로스 미디어에서의 그 평균 속도 요디는 압력에서에서 이렇게 정의되는 거는 반드시 언제나 맞는 거예요. 좌표계의 선택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벡터하고 텐서를 사용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미니이고요. 이제 요거는 좀 길이가 기니까 여기다 의미 2, 의미 2. 두 번째 이제 거의 90%는 한 요것만 알면 되는데 또 하나의 활용법이라고 해야 될까? 뭐 하여튼 또 다르게 바라보는 부분은요. 우리가 어떤 면이 혹은 서피스인데요. 지금 뭐 내 그림은 2D로 그렸는데 하여튼 면이 등고선 레벨셋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그, 그 면에서의 수직 벡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면은 아닌데 지금 이제 그냥 선으로 그려놨죠.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이런 서피스가 있는데요. 이 서피스가 이런 서피스라고 생각하세요. 3차원의 면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뭐 선이라도 상관없고 근데 이 내가 얘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그냥 요거를 함수로 요거를 얘를 뭐 함수로 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어떤 스칼라 함수를 포함해 시켜 가지고 그 스칼라 함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이 될 때 그때를 이 서피스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그러면 안이나 밖은 다른 값이 되겠죠. 느낌이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뭐 이그젠플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꼭 등고선 같은 거지, 등고선. 등고선 여러분들 잘 알잖아. 그 어떤 선을 예를 들면 해발 100m, 여기는 해발 200m, 꺾고 돼야 되겠네. 해발 100m, 여기는 해발 200m, 여기는 해발 300m. 그죠? 그렇게 이제 지표면에서부터 높이를 우리가 어떤 함수로 잡으면 예를 들면 해발 200m에 해당되는 부분이 만들어내는 이렇게 라인이 존재하죠. 이걸 또 3차원 좀 차원을 확장하면 서피스도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의를 하면 이게 서피스가 되면 그때 얘의 수직 벡터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 서피스의 수직 벡터는 그거는 그레디언트하고 같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이 수직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방향이니까 그레디언트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유닛 노멀 벡터가 유닛 수직 함수가 수직 벡터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건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레벨셋이라는 어떤 등고선이라는 개념을 처음 봐서. 근데 공학에서 많이 사용해요. 이런 컨셉을. 어, 이제 우리가 타원이 있다고 쳐봐요.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이렇게 타원이 있다고 하면 그럼 그 위에 한 점이 있다고 칩시다. 1,2의 2분의 루트 여기 그림 보지만 이렇게 생긴 타원은 장축이 이고 단축이 1이에요. 그래서 장축이 이고 단축이 1인 타원이 있고 그 타원의 한 점 1,2분의 루트 2에서 요 한 점에서 수직인 단위 벡터 야 수직 벡터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F라는 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해요? XY를 변수로 하는 함수를 정의해서 야 이거 레벨셋 펑션이고 F가 0일 때 그게 바로 이 엘립스를 정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F는 0이 바로 요 서피스를 엘립스를 정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defines입니다. 이 엘립스를 정의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응? F는 그럼 F를 어떻게 놔야 될까요? 쉬워요. 요거를 왼쪽으로 싹 넘겨보면 그냥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게 0일 때가 바로 뭘 만족해요?
바로 얘 이걸 만족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함수를 잡으면 이게 바로 레벨셋 펑션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 라인이고요. 0보다 크면 바깥 라인일 거예요. 0보다 작으면 안쪽 라인, 안쪽 서피스일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드디어 그걸 이제 서피스를 만들죠. 그러고 나면 그러면은 수직 벡터가 얘하고 비례하니까 f의 그레디언트를 그 그레디언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f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 미분하면 됩니다. 요 f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파샬 f, 파샬 x를 여기다 i의 앞에 쓰고 파샬 f, 파샬 y를 j 앞에다 쓰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1,2의 2분의 루트 1 여기다 집어넣으면 i 플러스 3 루트 3j가 나와요. 그러면 얘의 크기는 얼마냐? 2죠. 왜냐면 각각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해서 스퀘어 루트 하면 4니까. 그럼 n은 요 벡터를 얘로 나누면 되니까 요거죠. 그죠? 엄청 쉽죠? 네, 되게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유닛 벡터가 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는 없네. 그 다음에 내가 써가면서 해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더라? 잠깐만요.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아, 여기까지 했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부분 하나 빼먹었네.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하나 빼먹었네. 디퍼런셜은 좀 이따 갑시다. 잠깐만 내가 디퍼런셜을 빼먹었네. 그레디언트로 바로 들어가는 6장을 빼먹었네. 6장 좀 이따 갈게요. 몇 빼먹었지? 이런 9.6을 내가 빼먹었어요. 미안합니다. 네, 이거 빨리 끝내고 또 9.6으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뭘 먼저 배우든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좀 있으면 우리 이거 열심히 할 겁니다. 라플래스 오퍼레이터라는 것도 있어요.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라고 그래요. 근데 실은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이래요. 예를 들면 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우리 직교좌표계 ijk로 이루어진 데서는 얘는 파셜 제곱, 파셜 x의 제곱, 파셜 제곱, 파셜 y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가 있겠죠, 그죠? 파셜 제곱 이거 요것도 지우자.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되겠죠. 파셜 g의 제곱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게 라플라스 오퍼레이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사실은 이 오리진을 보면 오퍼레이터 바이 다이버전스 바이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또 쉽게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의가 원래 그렇게 된 겁니다.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는요,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내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썼어요? i에 내가 이제 i를 뒤에 쓸 때도 있고 앞에 쓸 때도 있고 그래요. j에 파셜 y, k에 파셜 g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거기에다가 내적을 또 i에 파셜 x, j에 파셜 y, k에 파셜 g를 하면 뭐가 나오나요? 내적을 하면은 두 개를 같이 곱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좀 헷갈릴 텐데 얘하고 곱하면 내적을 하면은 i가 없어지고 얘가 뭐만 남냐면 얘만 남겠죠. 그죠? 그리고 얘하고 얘를 내적하면 당연히 0이죠. i하고 j하고 내적하면 90도니까. 그래서 파셜 제곱, 파셜 y의 제곱, 파셜 제곱, 파셜 g의 제곱 요렇게만 남을 겁니다. 여기까지도 혹시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잘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리마크 하나만 하고 갈게요. 뭐냐면 리마크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이 내가 라플라시안이란 이건 이제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죠. 그레디언트나 혹은 이렇게 라플라시안, 이게 라플라스 오퍼레이터인데 라플라시안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형용사형으로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 같은 거는 어, can be applied not only for to the 스칼라 펑션, 스칼라 펑션뿐 아니라 but also to vectors or tensors. 벡터는 텐서에 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 응? 이런 거 벡터에 대해서 이 U를 속도로 가면 사실 다 이름이 있어요. 이 항은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에 여기다 덤덤만 붙이면 비스코스 디시페이션 항입니다. 여러분 유착하기 가장 기본식에. 요거는 우리가 벨로시티 그레디언트라고 불러요. 속도의 9배. 벨로시티 그레디언트 오브 벨로시티라고 부르는데 사실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왜냐면 그 두 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속도의 9배.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요. 뭐 안 될 게 하나도 없죠. 텐서나 벡터나 텐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우리가 근데 아직은 배우지 맙시다. 왜냐면 배우면 헷갈리거든. 그냥 여러분 괜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고 일단은 요것만 먼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미안한데 뒤로 살짝 돌아갑시다. 내가 실수로 여러분들 두 페이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두 페이지를 여기서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9.6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체인 룰만 좀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9.6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두 페이지만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갑시다. 아이고 미안해라. 렉처 46인데 자 봅시다. 전에 하나 넣고 자 섹션 9.6 아이고 미안해요. 빼먹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미적분학 복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그냥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주제가 쉽긴 한데 여러분들이 사실 잘 모르는 주제예요. 우리는 되게 익숙하게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 몰라. 용어도 그렇고 실제로 그것도.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게 상식이라는 거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요 체인 룰이에요. 이 체인 룰 하면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이 좀 그럴 텐데 이게 뭐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연쇄 법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치면 합성함수 미분 공식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n 디멘션으로 좀 차원을 좀 확장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하이스쿨 버전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이스쿨에서 뭘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어. 뭐 예를 들면서 y가 펑션 오브 x고, 그죠? x가 뭐 xt의 함수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dy dt를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dy dt를 구하면 이거를 당연히 y는 f에 x에 t를 넣어서 바로 계산을 해도 대입해서 해도 되지만 그게 너무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df를 dx로 미분하고 dx를 dt로 미분을 해서 결국은 얘하고 나눠진다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게 바로 체인 룰이죠. 이게 바로 체인 룰입니다. 그 합성함수 미분 공식.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굳이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요거를 우리가 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y는 어? x만의 함수였고 x는 t만의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요 관계를 보면은 여기에서 그냥 그러면 dy dt는 dy를 dx로 미분하고 dx를 dt로 미분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것만 쳐다보고도 이 함수 간의 관계식을 보고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에요. 자, 그럼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그램프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스칼라 펑션 f가 있어요. f가 뭐 f를 온도라고 예를 들면 온도 밀도라고 볼까요? 밀도 뭐 스칼라 펑션 row라고 합시다. row xy 밀도라고 봅시다. 밀도 물질의 밀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밀도 row는 펑션 오브 xy인데 이 xy가 뭐냐면은 물질들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봐요. 근데 x도 t의 함수고 y도 t의 함수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물질이 움직이는 좌표 xy라는 좌표가 있고 그게 움직일 때의 속도 속도가 이렇게 어떤 속도 있겠죠. 속도는 뭐겠어요? dx dt dy dt.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물질의 움직임이라는 뜻이죠. 그럼 물질의 움직임이니까 이게 물질의 위치예요. 물질의 위치. 뭐 내가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적인 상황을 좀 알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막 입자들이 뭐 물질이 있는데 물질에 어디는 밀도가 높고 어디는 밀도가 낮고 그런데 이 물질을 따라가면서 보면 물질이 움직이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바라본 어떤 밀도장 혹은 density field는 이 xy의 함수이긴 한데 xy는 또한 물질의 위치이기도 하지만 물질의 위치예요. 그래서 내가 이 xy가 움직이면 역시 xy가 물질의 위치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면 이 얘가 또 밀도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함수 관계가 이제 수학 시간엔 요것만 보면 돼요. 로가 x의 함수이기도 하고 y 함수이기도 해요. 근데 얘가 또 t 함수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d로 dt를 어떻게 구하느냐? d로 dt를. 이때는 이렇게 구합니다. 변화율을 d로 로의 변화율을 x 방향으로 한번 보고 왜냐면 x, y의 함수니까. 그리고 x의 x는 t만의 함수니까 t의 변화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한번 가고 요렇게 한번 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왼쪽에 한 건 지금 왼쪽에 화살표 요거는 지금 이거죠. 플러스 파샬로 파샬 y의 방향의 변화율에 dy dt. 자, 교수님은 나한테 이제 질문할 게 있죠. 교수님 여기는 왜 로고요? 여기는 왜 d입니까? 왜냐하면 x 여기도 로 써도 파샬을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x가 t만의 함수니까 우리가 굳이 파샬을 쓸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t에 대한 변화량은 로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은 로가 이 x 방향으로의 변화량에다가 x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으로 볼 수도 있고 y 방향의 변화량에다가 이걸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장 이렇게 쓸 수 있죠. ex 여러분들이 로가 펑션 오브 x, y, g라고 하면 그리고 x가 t의 함수고 y도 t의 함수고 g도 t의 함수다. 그러면 d 로우 g dt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d의 로에 대한 변화량 요거는 파샬 로우 파샬 x 방향의 변화량에다가 x가 t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y 방향의 변화량에다가
y가 t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g 방향의 변화량에다가 g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쉽죠? 예, 이게 체인룰입니다. 체인룰 for multiple dimensional function이죠. 이제 이거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거 배운 김에 하나만 더 나가봅시다. CF 머테리얼 데리버티브. 이 여러분들 유체역학 시간에 물질 미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 머티리얼 데리버티브가 이제 물질 미분인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물질 미분을 배울 때는 이게 참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질 미분. 물질 미분은 뭐냐면 어, 물질을 따라가면서 바라본 시간에 대한 변화량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나요? 그냥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라고만 하면 되지. 물질이 있는데 물질을 따라가면서 본 시간에 대한 변화량. 되게 어려운 컨셉이죠. 그런데 잠깐만 물질 미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물질 미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